수연산연구소 수학 따지기 2단계 5호 1조차 6번 문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70km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A, B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오전 8시에 동시에 출발하면 오후 몇 시 몇 분에 만나게 되는지를 묻는 문제네요. 그리고 A, B의 시속을 알려줬어요. A, B의 시속, 시간당 A는 8km를 가고 B는 7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A가 더 빠르군요. 그쵸? 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다라는 것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풀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죠? 어떻게 풀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죠? 잠깐만 생각을 하세요. 식을 세우기 전에. 무조건 하면 안 되고 단위도 맞춰야 하고요. 이 문제는 단위 맞출 일은 없네요. 그쵸? 자, 좋아요. 그러면 한번 진짜 풀어봅시다. 자, 거리는 얼만큼이요? 70km 떨어졌네요. 그쵸? 70km 떨어졌답니다. 거리는 70km가 떨어졌어요. 양쪽에. 그런데 한 친구 A가 여기서 1시간에 8km의 속력으로 지금 출발할 거예요.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1시간에 7km를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주보고 오고 있다고 했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가죠. 한 사람은 이쪽으로, 한 사람은 이쪽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마주치겠죠? 네. 그러면 그때 몇 시 몇 분인가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총 몇 킬로? 총 70km. 그러면 마주보고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1분 동안에 얼마큼 가까워졌겠어요? 1분 동안에. 1분 동안에 한쪽에서는 8, 한쪽에서는 7이 오니까 모아서 15km가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전체가 70km이기 때문에 70을 15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야죠. 그렇죠? 네. 그러면 70 나누기 15가 됐죠? 우리 약분법을 배웠고, 그리고 나눗셈 할 때 나눌 수랑 나누는 수를 똑같은 수로 나누면, 몫이 안 변한다고 했던 거 기억나요? 네, 몫이 안 변하니까 우리 이거 약분해서 계산해도 되겠어요. 그쵸? 5가 몇 번? 5가 3번. 5, 1은 5, 5, 4, 20 이렇게요. 간단해졌어요. 14 나누기 3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얘는 나눗셈의 몫은 분수죠. 3분의 14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 4, 12 하고 3분의 2 했어요. 근데 얘는 우리 지금 뭘 구한 거죠? 시간 구한 거죠. 4시간 하고 3분의 2시간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시간은 4시간으로 결정. 그다음에 3분의 2시간을 분으로 고쳐줘야지. 그죠? 그럼 시간을 분으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나요? 60을 곱해야죠. 1시간은 60분이니까. 그죠? 여기서 또 약분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러면은 40이죠. 40분. 그치? 4시간 40분, 아니, 4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8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4시간 40분 후면은 8시에서 4시간이 지났어요. 9시, 10시, 11시, 12시. 그러면 12시. 그리고 40분이 더 지났어요. 그래서 12시 40분에 딱 만나게 되겠습니다. 그쵸? 네. 상황을 잘 이해했죠?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우리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도 뭔가 말이 기네요. 우리는 이렇게 긴 복잡한 문장이나 글을 수학식으로 간단하게 먼저 만들고 나서 계산할 거예요. 자, A의 분속은 85m, B의 분속은 70m입니다. A는 학교에서 공원으로, B는 공원에서 학교로 동시 출발을 하면 두 사람은 학교와 공원의 한 가운데서
공원 쪽으로 90m만큼 떨어진 곳에서 만나게 돼 있대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공원까지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하는 문제예요. 잘 문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식도 만들고 계산도 하고 그러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식을 만들면 나중에 그 식이 뭘 구하는 식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A, B의 분속이 나왔고요. 1분의 얼마큼가나 하는 분속이 나왔고 A는 A하고 B의 방향 서로 달라요. 양쪽에서 오는 거 맞죠? 그런데 한 친구가 좀 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다른 친구보다 좀 더 와 있겠죠? 그래서 딱 가운데서 만난 건 아니고 공원 쪽으로 90m만큼 가까운 쪽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문제를 맨 처음에 주면 제대로 푸는 친구들이 없더라고요. 선생님이 늘 경험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왜 그러나 좀 선생님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자, 그래서 서로 얘기 나누면서 해결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자, A 여기서 출발하죠. A 여기서 출발하는데 1분에 85m씩 갈 수 있어요. 분속이에요. 자, B는 이쪽에서 출발했어요. 그쵸? 네, 1분당 70m를 가는 친구입니다. 그쵸? 네. 그런데 둘이 만나긴 만났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운데 지금 중점, 여기서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만났다는 말인가요? 거기 써 있죠. 공원 쪽으로 90m만큼 가까운 곳에서 만나요. 했어요. 공원 쪽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쪽도 안 썼네요. 그쵸? A는 공원으로, 아니지. A는 학교에서 공원으로. 그래서 A는 학교에서라고 써놓을까요? 네, 이쪽이 학교에서 이쪽으로 출발. 그 다음에 공원에서 B는 학교로 출발. 서로 지금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자, 방향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되면 마주 보면서 오게 되겠죠. 그렇 그래서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딱 가운데요, 가운데. 가운데를 수학에서는 미들에서 M 갖고 와서 가운데 M이라고 합시다. 가운데예요. 그런데 가운데서 만난 게 아니라 공원 쪽으로 90m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만났대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전체 거리예요. 그렇죠? 네. 학교에서 아이고, 이거 뭔가요? 학교에서 공원까지의 거리를 몰라요. 몰라. 이걸 구해야 돼요. 자, 어떻게 구하지? 주어진 조건, 그것만 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 여기서 만난다고 한 이 조건을 잘 봐야죠.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자, 봐봐요. 이제 B가 공원 쪽에서 많이 출발하지 않고 학교 쪽에서 A가 출발할 때 같이 출발했다고 하면 B는 어디까지 왔겠어요? 여기까지 왔겠죠. 그죠? 90m만큼을 아직 못 간 거고 A는 90, 그 가운데서 90m를 넘어간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고 있나요? 자, B는 공원 쪽에서 오지 않고 만약에 A랑 같이 학교 쪽에서 같이 출발했다면 아, A가 가운데 점을 지나서 90m를 더 갔다면 B는 아직 가운데 점을 가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큼? 90m만큼. 그래서 이 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가 얼마가 생겼다고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이 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가 90의 두배인 180m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직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온 건 아니죠? 그렇죠? 네.
180m는 이 두 사람의 거리의 차이야. 출발할 때부터 만났을 때까지 거리의 차이. 180m. 그쵸? 네. 그러면 이 180m를 이용해서 두 사람이 걸어온 시간을 구해 볼 거예요. 시간. 시간 만날 때까지 시간.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180 나누기 뭐 하면 될까요? 85 빼기 70을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두 사람의 어, 속력, 분속의 차이가 85 빼기 70인데 그렇게 1분에 15m씩 15m씩 차이가 난 게 180m까지 차이가 났다는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는.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180 나누기 15해서 12가 나오네요. 그쵸? 음. 그렇다면 만날 때까지 몇 분? 12분 걸렸다는 거예요. 12분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12분 걸렸으면 지금 몇 분 걸렸냐고 묻는 게 아니라 전체 거리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이 12분을 이용해서 우리는 충분히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A는 85, B는 70을 걸어오는데, 그쵸? 걸어오는데 몇 분 걸렸다? 12분 걸렸다. 그쵸? 그러면 155의 12배네요. 그쵸?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155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55에 2배 하고 나중에 6배 할래. 왜? 2배를 하면 310이네요. 그럼 그것의 6배. 그러면 계산이 좀 더 쉬워지지 않나요? 쉬워졌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끝자리가 5인수는 짝수랑 곱해질 때 항상 10이 되잖아요. 5, 2, 10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계산 간단하게. 그래서 전체 거리는 1860m인 게 틀림없네요. 그다음, 그다음 문제는 뭘까요? 그다음 문제는 오호, 도형이에요. 도형? 어려운 문제일까요? 쉬운 문제일까요? 어떤가요? 쉬워 보이죠?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어. 그런데 X라고 돼 있는 모르는 어떤 여기에 각도가 있다라는 거. 이 각도를 찾아주세요 하는 문제네요. 찾아봅시다.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자, 선생님 생각에는 여기 X잖아요. 어? 모든 직선은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잖아. 쓱쓱 지나가다 만나잖아요. 그럼 마주보고 있는 막꼭지각이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막꼭지각은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 X면 여기도 뭐예요? X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봐야 돼. 어디를? 요거는 뭐지? 얘는 삼각형이야, 삼각형. 그러면은 그 아래쪽에 있는 또 이 70도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지? 얘는 외곽, 삼각형의 외곽. 그러면 삼각형의 이 한 외곽은 이 안에 있는 각을 빼고 남은 두 각의 합이랑 언제나 같다고 했죠? 그러면 x랑 20을 더한 게 70이야를 알려준 거죠. 그러면 x는 50이야. 그렇죠? 네. 양쪽에서 20을 빼가지고. 나왔네요. 50도. 그렇죠? 50도였습니다. 쉽죠? 네. 그 다음 볼까요? 9번 문제. 9번 문제 도형 문제네요. 그쵸?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 잘 보셨나요? 아이디어가 떠올랐나요? 네. 그러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쪽, 아래쪽에 선생님은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보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보조선을 긋고 여기에도 긋고 그쵸? 네.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걸 그어서 보여줬을까요?
지금 여기 있는 요 부분의 넓이는 이 앞에 있는 얘랑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여기랑 여기랑 둘이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아요. 이쪽과 이쪽의 넓이가 같아요. 맞죠? 이쪽과 이쪽의 넓이가 같아요. 그러면 전체 도형의 넓이의 뭐가 반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방법으로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가로가 4cm, 세로는 6cm니까 전체 넓이는 4 곱하기 6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로 붙이면 되는데,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이 전체 넓이에 얼마에 해당된다? 반. 이렇게. 반토막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4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해서 약분되는 거 있으면 약분하시고 결과는 4, 3, 1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았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 남아있는데 10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입체도형 문제인데 자, 입체도형인데 우리가 늘 보던 직육면체가 아니로군요. 일부분이 줄었네요. 줄어들었어요. 그죠?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다면 머릿속에 정리가 좀 됐나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이 없어진 비어있는 부분을 마치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고, 그렇죠?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고, 나중에 빼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예 처음부터 분리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분리해서 뒤쪽에 있는 직육면체랑 앞쪽에 있는 직육면체를 합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죠? 네, 해봅시다. 자, 여기를 봤더니 비어있는 부분을 빼는 걸로 한번 먼저 해볼까요? 자, 아까처럼 어떻게 해요? 자, 이 부분이 비어있지 않고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자 이 말이죠. 그렇다면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가로는 6cm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로는 얼마일까요? 세로에 대한 정보가 없나요? 있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음, 전체 세로는 여기 5cm, 여기 4cm, 합해서 9cm로군요. 그렇죠? 네, 그러면 커다란 직육면체 6 곱하기 9 곱하기 높이는 5인 직육면체에서 이 비어있는 부분만큼을 빼보려고요. 6 곱하기 4 곱하기 2겠죠? 비어있는 부분을 빼보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계산이 어려운 계산 아니니까 그냥 항을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6, 5, 30에다가 3, 9, 27 해서 270 빼기 6, 8에 48이네요. 그 결과 222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요? 잘라내서 분리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이 나는 더 쉬웠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저쪽, 이쪽 직육면체랑 이쪽 직육면체랑 이렇게 분리해서 계산해도 된답니다. 자, 아주 열심히 하다 보니 벌써 10분이 지났군요. 오, 수고 많았어요. 자,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끝!